서울이라는 곳과 새로운 일터는 모든 것이 낯설면서 그동안 살던 세상과 전혀 다른 매우 흥미로운 세상이었다. 자신이 살아온 세상이 가을과 겨울뿐이었다면 그곳은 마치 뜨거운 여름이었고 그 속에서 장마와 폭풍이 공존하는 세상 같았다. 만약 누군가 그 계절 중 어느 계절이 마음에 드냐고 묻는다면 당연코 차가운 겨울보다는 뜨거운 여름을 택할 것이다. 그녀에겐 차디찬 겨울보단 뜨거운 여름을 견디는 편이 훨씬 쉬웠다. 지배인의 눈을 피해 생맥을 홀짝이던 지연이 낯선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남녀를 무심히 바라보고 있던 재경에게 넌지시 물었다. 재경에게 지연은 별로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다. 레스토랑은 야간에 식사와 술을 찾는 다양한 사람들로 바쁘게 돌아가지만 주간엔 주로 어색한 분위기를 풍기는 남녀가 찾았다. 그들 대부분은 처음 만남을 가지는 듯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조용히 차나 식사를 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기에 다소 차분하고 지루했다. 그래서인지 그 시간엔 주방과 홀 직원들은 한가롭다 못해 어딘가 모르게 나태해 보일 정도로 각자의 방식대로 일하며 시간을 보냈었고 지배인은 오픈부터 마감까지 있어야 했기에 한가한 시간은 사무실에 틀어박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그럼 지연은 유난히 길게 잘 빠진 잔에 맥주를 가득 담아 기본 안주로 나가는 팝콘을 곁들여 즐겨 먹었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재경은 그녀를 시간과 함께 레스토랑의 자산을 축내는 몰지각한 직원이라고 생각했다. 지연은 마시던 맥주잔을 내려두곤 분주히 움직이더니 이내 능숙하게 예쁜 칵테일을 만들어 재경이 앞에 놓았다. 그녀가 내놓은 건 그곳에서 유일하게 술이 들어가지 않은 칵테일이었다. 가끔 각양각색의 예쁘게 꾸며진 칵테일을 트레이에 올려나갈 때는 그 맛이 궁금해 한 번쯤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다. 하지만 그렇게 지배인의 허락도 없이 그것도 근무 시간에 맛보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애써 거절하려 했지만 예쁜 자태로 자신을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고 외면하기란 힘들었다. 그 마음을 알기라도 한 건지 지연은 다시 한번 넌지시고 나며 뜻밖의 말을 꺼냈다. 재경은 그제야 왜 직원들이 하나같이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녀에겐 지금의 사장과 지배인 그리고 새로 올 직원들에게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기에 그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예정되어 있던 대로 새로운 직원들이 왔고 주간엔 거의 사무실에만 틀어박혀 있던 지배인은 초저녁이 되어서야 출근하며 분위기가 기존과는 산만히 달라졌다. 그동안은 지배인이 혼자 모든 것을 관리해야 했지만 이제 캡틴이 오면서 어느 정도 업무를 분담하게 되며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 듯했다. 새로운 캡틴 겸 바텐더인 주우는 시나리오가 좋은 건지 아니면 직급과 나이에서 오는 권위의식인지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첫날부터 직원들에게 말을 놓고 친근하게 이름을 부르며 대했다.
그런 그의 뜬금없는 질문에 재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부산을 벗어난 지 그리 긴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의식하지 못한 사이 사투리도 빠르게 지워가고 어느새 자신이 그곳에 스며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평일 오전 직원들이 한가로이 소소한 잡담을 나누던 그 시간, 레스토랑 안으로 지연이 활기차게 들어왔다. 그녀를 알아본 재경과 서길이 동시에 반색하며 반기자 안면이 전혀 없던 새 직원들은 손님으로 생각하고 인사를 하려다만 어정쩡한 자세가 되어 궁금증을 가득 실은 눈으로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때 주은이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하며 용감하게 말을 걸었다. 의도를 알 수 없는 지연의 말에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다. 말은 비아냥대는 게 분명해 보이지만 표정이나 어투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이 깔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호탕하게 웃으며 양손 가득 든 봉투를 재경에게 불쑥 내밀었다. 그리곤 주은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하던 말을 마무리 지었다. 마치 자신에게 하는 듯한 그녀의 말에 주은이 빵 봉투를 받아들여 재경에게 다가가려는데 어느새 다가간 서길이 먼저 낚아채어 그 안을 들여다보며 이내 마음에 드는 빵을 골라 집어들고 너스레를 떨었다. 거기에 갈 곳을 잃은 주은의 손이 고장난 듯 멈춰버리자 지연이 다시 빵이 든 2개의 봉투 중 하나를 낚아채 그 손에 들려주며 말했다. 서길은 그런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 이미 고른 빵은 입에 물고 다른 빵을 더 챙기려는 듯 손에 든 봉투도 놓지 않은 채 빼앗긴 다른 봉투까지 넘보며 오로지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는 것에 치중해 있었다. 재경은 그를 처음 봤을 때부터 눈치코치 염치없고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순간에 참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며 티나지 않게 고개를 살짝 내저었다. 어느 노래의 가사 중 지루했던 수요일이라는 말이 버거울리듯 그 수요일의 오전은 레스토랑 안으로 손님이라곤 개미 한 마리 들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 무척 지루한 시간이 될 뻔했었다. 하지만 지연의 등장으로 꽤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다. 그녀는 정말 다른 건 다 핑계였고 새로운 캡틴이 궁금했던 건지 환한 낮부터 바에 앉아 칵테일을 주문하곤 끊임없이 제잘거렸다. 주은도 그게 싫지만은 않은지 내내 옅은 미소를 머금고 상대해 주었다.
빵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던 재경은 지연이 사온 것을 먹는 둥 마는 둥 무심히 뜯으며 본의 아니게 그들을 관찰하고 대화를 듣다가 과거를 회상하게 되었다. 적성에 맞지 않던 일을 그만두고 비디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누군가 가게 문을 세차게 열고 활기차게 인사를 하며 들어왔다. 마치 주객이 전도된 듯한 질문에 어리둥절한 것도 잠시, 이내 길게 일이 날뛰는 두 마리의 망아지들로 인해 온몸이 자동으로 거부감을 표출했다. 난생 처음 만난 망아지들은 반죽도 좋게 말끝을 자르고 마음대로 누나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재경은 그 말에 무의식적으로 이마를 문질렀고 그걸 포착한 녀석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녀는 처음 겪는 부산스러움에 그만 말렸다는 생각이 들자 열이 차올라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었고 계속 그대로 휩쓸리다간 더 험한 꼴을 볼 것 같아 한시라도 빨리 그들을 몰아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최대한 정색하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그들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재경은 그 일면식도 없는 애진이라는 아르바이트생의 마음을 왠지 10분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뻔질나게 드나드는 동네 백수들은 조금만 한눈을 팔면 꼭 기간 내 거래처에 다시 반납해야 하는 성인 영화만 훔쳐가는 건 다반사였고 툭하면 장기에 연체해놓고도 연체료는 모른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는 단골 같지 않은 단골에 이젠 어린 망아지들까지 마치 총체적 난국을 맞이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날 이후 두 망아지는 누구도 반기지 않는데도 재경의 일터를 마치 안방마냥 천덕스럽게 드나들며 자연스레 그녀의 일상으로 끼어들었다.